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1년 4개월 전까지 북한에서 살았던 장혁 씨를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혁 씨에 대한 소개는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많이 했으니까 오늘 간략히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평양에 있는 이과대학,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이과대학 졸업하고 북한에서 여러 가지 회사와 또 사업도 해왔고 그리고 한국에는 한 10개월 전에 도착한 그런 또 재원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금방 오다 보니까 최근에 북한 소식에 대해서 참 들을 얘기가 많았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은데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북한에서 1년 4개월 전까지 한국 드라마 유통, 우리가 한류에 관심 많잖아요. 한국 드라마를 엄청나게 봤던, 북한 말로 보면 그 불순 녹화물의 왕초였다는 그런 경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제 표현이 그런데,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한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은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봤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집에 카세트 녹화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 조금 그런 카세트 구입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녁에 보고, 그럼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내쫓는단 말이에요. 어린애들이니까 보지 말라고 하고. 그때가 한 2000년 조금 지났을 때인데, 그때 제일 유명했던 드라마가 가을동화? 그리고 올인? 뭐 이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때 많이 들어갔죠. 네, 그때 북한에 엄청 카세트부터 밀려 들어갔고, 카세트, 네. 이후에 CD도, CD로 또 발전하고, 그 다음에 USB. 네, 그런 발전의 시대를 거쳤는데, 지금 뭘로 봐요? 지금도 USB 같은 걸 많이 활용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카세트 보던 시절에는 한류가 처음 들어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경계를 하며 봤어요. 예. 그러다가 그거를 이렇게 통제를 안 하니까 막 온 동네가 모여 앉아서 문 열어놓고 보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가 그 몇 년도? 한 2010년까지는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통제가 없이. 네네. 그때는 정말 법이 없이 드라마를 봤었고, 저도 대학 다니던 게 2006년도부터 대학을 다녔었는데, 제가 대학 한 2학년 때부터 한류에 접했죠. 그때부터 탈북 전까지 2019년이니까 거의 13년 동안. 한국 드라마 몇 개 봤어요? 여기 계시는 웬만한 분들보다 제가 많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로 제목을 대충 생각나는 거 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북한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옛날 드라마인데 무슨 저희 막 대학 때는 남자들이 무슨 꼭 봐야 되는 5개 드라마, 무슨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무슨 돈을 벌려면 또 꼭 봐야 되는 3가지 드라마, 뭐 정치를 하려면 봐야 되는 또 2가지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꼭 봐야 되는 5개 드라마는 뭐가 들어가냐면 가을동화가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의 계단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웅시대가 들어가요. 옛날 드라마인데, 그리고 뭐가 들어갔지? 파리의 여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는 프라이 연인 뭐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은데. 파리의 여인하고, 그리고 하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자한테 잘해주는 드라마네. 네, 되게 헌신적인 드라마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 사람들이 실제 보면 여자한테 좀 잘해줘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걸 보면 젠틀해지죠, 남자가. 그러면 탈북하기 직전, 그러니까 2019년 11월쯤에 마지막으로 봤던 드라마는 어떤 거 봤어요? 뭐 건법남녀라든가 미스터 선샤인 이런 거를 미스터 선샤인 보다가 왔죠. 그러면 아마 수십 개는 봤을 거예요. 수백 개는 봤을 것 같은데 가장 재미있었다는 드라마는 어떤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제일 재밌게 본 거는 제일 처음 본 드라마가 제일 재밌게 남는 거예요. 가을동화 뭐 이런 거. 그거는 제가 제일 재밌게 보지 않고 선유와 사기꾼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선유와 사기꾼. 네, 그거를 제일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제일 심취돼서 봤던 거는 선덕여왕을 심취돼서 봤었고요. 선유 사기꾼은 시청률이 안 났을 것 같은데 처음 듣는 드라마인데. 저는 그때 안지옥 씨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푹 빠져서 봤습니다. 그러면 오기 전에는 통제가 좀 있었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USB 말고 더 발전된 무슨 뭐 그런
마이크로칩 이런 것도 아, 봤어요? 그 TF 카드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TF 카드는 소장하기가 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대체로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혀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방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문제 생기면 그냥 바로 씹어서 예, 버릴 수 있으니까 TF 카드를 많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 선호를 하고요. 그 대체로 그 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TF 카드 안에다 카피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북한에서 드라마를 보면 20부작인데 그 사기가에 맞추려면 꼭 그거 한두 개 부를 빼버려야 돼요. 한 개 그 영화 파일이 200메가가 조금 넘기 때문에 사기가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그 4000바이트인가요? 3000바이트. 그래가지고 꼭 그 중간 부부 두 개 부는 없어. 이빨이 네. 빠지고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유통되는 네. 거는. 지금 되게 감칠맛 나겠네. 예, 감질나고 그리고 긴 네. 드라마 같은 건 뒷부분 못 보면 막 환장하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 그거 봤냐? 뒤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사랑의 불시착에서 저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이 그거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 중에서 뭐는 안 맞고 뭐는 맞는데 그 등장인물 이민군 군인이 드라마 하나 마지막에 그 사람 죽습니까 삽니까 엄청 궁금해하는데 야 그거는 진짜 북한 실정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 빠지는구나. 그러면 2010년까지는 그렇게 자유롭게 유통됐다 네네. 쳐도 그 이후에 통제가 시작되면서 뭐 쉽게 빌려줬다가 잡히면 뭐 줄줄이 다 엮이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빌려봐요? 그 다음에는 또 유통 과정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아, 그 유통에 관한 문제를 되게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 돈 받고 빌려주고. 예, 근데 사실 그거는 상업 활동하고는 되게 무관하고요. 예. 그 한번 문제가 제기되면 뭐 돈 문제가 또 나와서 그냥 교화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그렇지. 예, 일부러 유통한 거는 거의 반동 수준으로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인생 종치는 거니까 그 아무리 큰 돈하고도 상관없는 거고 그래도 보고 싶은 욕구는 강하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 진짜 믿는 사람한테만. 예, 이게 그 업계 명언 같은 게 있어요. 가능하다면 주지 말고 받기만 해라. 아, 예. 왜?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문제를 생기면 네. 어디서 받았냐라고 출처를 캐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치, 현물이 있으니까 예. 또 그건 뭐 근데- 받았다고 얘기하지. 예, 누구한테 줬냐는 말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렇지, 나만 보고 그냥 예. 안 줬다 이러면 예, 되니까. 많이 유통시켰다는 거는 쓸데없는 그 죄를 많이 끌어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숨길 수 있으면 숨기고픈데 한국 드라마를 지가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꼭대기 출처를 꼭 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명이 제기되면 쭉 줄줄이 준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깨이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주는 거죠. 저도 뭐 잡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근데 뇌물 주면 옛날엔 좀 됐어요? 아, 옛날에도 됐고 지금도 사실 되기는 돼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잡혔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체로 109한테 많이 잡히는데 109라고 부르시죠,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어쨌든 사람이 와서 잡는 거잖아요. 단속국에서. 예, 가령 두 명이 와서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선발 딱 잡고 아직 그 사람들이 그 뿌리칠 수 없을 만한 액수를 내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 사람만 알고 덮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거를 바로 현장에 처리 처리 못하면 못하면 줄줄이 보고서 질질 올라가고. 끌려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압할 수 없는 형국이 봐주려고 되는 해도 거예요. 아는 사람 네. 많으니까 못 봐준다. 그래서 간부들도 절대 109 문제 한에서는 안 나섭니다. 이게 깨이면 자기도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저지른 물은 진짜 이거 어떻게 하기 어려운 형국이에요, 이 문제만큼은. 요즘에 뭐 MP4라고 이렇게 휴대용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어서 봤을 때 무슨 앱 같은 거 사용하면 바로 뭐 그런 것도 네네네.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있나요? 예, MP4는 조금 좀 그 전용 영화를 보기 위한 거니까 되게 경계하는 눈치고요. 핸드폰으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북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외부에서 인증이 안 된 파일이 들어오면 바로 지워버려요, 핸드폰이. 그렇죠. 근데 요거를 중국에서 또 고맙게도 그 루트팡소라든가 뭐 이런 앱을 또 들어봤어. 들여와가지고 아예 그 시스템을 완전 해킹해버리는 거죠. 다 그 감시하는 걸 다 그 파일을 지워버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그냥 꽂아서 외부 영화를 보고 뺄 수 있게 다 만들어가지고 보죠, 친구들은. 그러니까 북한 보위부에서 그 휴대전화에다가
다른 허가되지 않은 영상을 상영될 수 없는 앱을 깐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패라고 했는데 방패를 설치하면 또 사람들이 알아서 중국에서 창을 갖다 뚫어버린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드라마 보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자기만 보고 이렇게 그 딱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뭐 근질근질하잖아요. 뭐 그거 막 서로 보는 게 티가 나요. 이게 드라마라는 게 또 문화잖아요. 사실 문화는 얘기하는 즐거움이 더 커요.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자꾸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현상이 있냐면 드라마를 한 편 봤을 때는 그 드라마 끝나면 그 뒤에 쫙 그 배우 이름들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몰라요. 못 보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온 극중 인물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극중에 무슨 세라 뭐 예, 어찌고 혁세라고 나오면 뭐. 와 혁세 너무 멋있지 않냐. 근데 그거는 되게 아무나 하수예요. 어. 조금 이제 몇 편 보다 보면 중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까지는 못 올라오고 사수 뭐 이런 경지 있잖아요. 그게 올라서는데 그렇게 하면 배우의 본명을 부르는 경지예요. 그때는. 아. 그리고 또 처음에는 한국 배우들 되게 잘생겼다는 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배우가 저기 나오는 걸 구분을 못해요. 아 북한 사람들이 예. 여자 배우를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 다 이쁜데 되게 자기 눈에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못해요. 한국 드라마계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여배우들이 다 예쁜데 비슷비슷하게 예쁘다고 북한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하겠다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조금 노병들이죠. 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사수는.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군데 어느 영화에 나왔다 하면 되게 지식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 난 이 배우는 안다. 그리고 그리고 사수경지까지 올랐었어요. 예, 그다음 선수 경지로 올라가려면 예. 조연들 이름까지 꿰쳐야 되는 거예요. 조연들 때까지. 예.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은 그 프로임을 인정받아서 드라마도 잘 들어오겠네. 그런 봐달라고. 이유로 이렇게 드라마를 주는 경우가 많죠. 얘기하다 보면 대체로 뭘 모르는 애들이 뭘 많이 안고 있어요. 아는 친구들은 고수나 선수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보고 확 지워버립니다. 예, 문제가 될 그 소지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온 친구들은 되게 그게 보물을 갖고 지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대다가 차곡차곡 건사한단 말이에요. 걸리면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근데 얘네는 건사하고 있다가 아까 같이 말이 통하고 이렇게 가르칠 선배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상납하는 거죠. 그 북에서 현빈이라는 이름도 알았어요? 현빈 씨 정도야 뭐. 혹시 현빈 닮았다는 얘기는 안 들었어요? 아유, 제가 어찌 감히. 아무튼 그렇게 드라마가 많이 들어가면 네네. 뭐 미국 드라마도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근데 미드는 좀 안 들어갔어요. 예, 미국 영화는 괜찮은데 미드까지는 조금 미드는 안 들어가고 예, 드라마는 한국. 예,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에 막 퍼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북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드라마는 뭐 대체로 어떤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는 되게 북한을 많이 표현했잖아요. 디테일을 놓치지 않은 점도 많아가지고 저도 국정원 들어와서 봤는데 되게 심취돼서 봤어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드라마를 시청을 하다 보면 어떤 측면이 조금 신경 쓰이냐면 북한이라든가 정권을 직접적으로 다룬 문제를 보기가 참 불편합니다. 보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런 말 없이 그냥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논하는 드라마는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천국의 계단, 프라이어인 예, 이런 거는 이렇게 사랑 이야기 네. 논하면 좋은데 되게 네. 정치가 섞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북한을 이렇게 드라마에서 리뷰하면 사람 마음이 되게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높이 평가해줘도 거짓말이라 하고 너무 디스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 드라마는 좋겠네요. 역사 드라마는 재밌죠. 근데 그건 또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해요. 사극은. 그리고 그래서 보기 힘들었던 드라마가 아이리스라든가 또 뭐였지? 북한을 이렇게 적으로 가상하고 가지고 예, 그렇게 만드는 드라마들은 아. 보면서도 되게 불편한 드라마였어요. 그러면 그 연애 이런 거 많이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그 뭐 남자들이 젠틀해진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또 들어보게 되면 한국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프라이어인 뭐 파리에나 뭐 외국도 보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의식이 좀 변화가 돼요?
드라마가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 사실 그게 유일한 출구예요.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그래서 드라마가 심심해서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새 세대들은 공부하려고 보는 거예요. 배우려고. 뭔가 새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이거 드라마를 못 본 친구들은 말이 안 통하고 정신 상태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 드라마가 네. 유일하게 폐쇄된 북한과 외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이거는 엔터테인먼트가 네. 아니고 아주 그냥 교육이에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또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건 생겨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나? 아니면 가요? 아,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북한에서 워낙에 드라마를 많이 보고 좋아했는데 네. 이제 반동문화 사상법이라는 게 뭐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유통되다 걸리면 최하 5년 막 많이 돌리면 사형까지 당하는데 진짜 오기 잘했어요. 그 법이 나오기 전에 아마 북한에 있으면 제명에 못 살았을 것 같은데 진짜 잘 왔는데 이제는 여기 와서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 와서도 네. 보긴 보는데 북한만큼은 재밌게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일 큰 너무 이유가 많아서? 너무 많은 게 우선 첫째 이유고요. 어. 둘째로는 그 북한에서 그 보지 말라는데 숨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짜릿함. 아, 완전 그 스릴러예요. 모든 드라마가 다 스릴러예요. 그게 그런 즐거움이 없고, 드라마의 재미에다가 스릴까지 아, 겸해있다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속에 먹으면서 보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편, 두 편씩 좋은 드라마를 구입해가지고 볼 때는 정말 기분 좋죠. 그 한국 오니까 스릴이 없어졌다. 네. 그러면 그 북한에서 연인들은 적어도 연인 정도면 이제 믿으니까 다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아,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연인들은 영원하지 못하니까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서로 죽자고 막 덤비면 그게 오히려 훔침낼 수도 있는 문제고 연인들도 연인끼리도 안 보는 드라마는 그러니까 진짜 친한 목숨 건 친구들만 본다 뭐 그런 거네. 원래 그 공동 시청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봐요. 그냥 혼자 보는 거예요. 혼자 보는 거. 가족 단위는 뭐 그런 대로. 근데 가족끼리도 이혼했을 때 막 드라마 봤다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같이 살인한 것만큼이나 되게 유대를 형성하는 그런 끈끈한 끈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정말 한국 드라마 얘기하면 끝도 없이 얘기가 네. 될 수 있겠는데 오늘 시간상 관계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 장선비 한양살이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런 얘기 한번 할 거죠? 더 자세하게 오늘 안 나온 거.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궁금하시면 그 장선비 그 한양살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그 혼자서도 유튜브도 하시고 하니까 그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북한 한유에 대한 이야기 재미셨나요? 자, 다음번에 또 재밌는 얘기 많으니까 다시금 또 우리 장혁 씨 모시고 다른 분야에서 우리 또 한 번 더 오실 거죠?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